된 거야? 응, 오케이. 자, 이제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과거의 대륙이 하나의 판계하에서 얘네들이 쪼개졌을 텐데 어떻게 쪼개져서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었죠. 근데 이제 뭐예요?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라고 하는 부르는 게 있었죠. 뭡니까? 걔가 튀어나왔을 때 액체 상태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암석의 자기장이 배열이 됐고 그 상태로 굳어졌죠. 맞죠? 그래서 거기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 이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이 고지자기 연구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도만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죠? 정자극기, 역자극기만 배웠고 좌우 양쪽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게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다까지만 배웠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결과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배우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지구자기장이죠. 자, 지구자기장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지구자기장입니다. 그죠? 왜 그런 거죠? 왜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써 있을걸?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최시영 씨 노트 필기 다 열심히 해놓고선 공통과학들 다 까먹으셨네? 네, 뭐죠? 자, 지구가 외핵이 뭐로 돼 있어요? 액체 상태로 돼 있죠. 자, 외핵이 액체 상태로 돼 있는데 지구가 뭐 합니까? 자전을 하죠. 니네는 물 같은 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얘를 뱅글뱅글 돌리면 회전 속도가 어때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이 그래서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안에가 돌고 있으면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같이 도는데 이 새끼가 출렁출렁 하면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핵의 주성분이 뭡니까? 철과 니켈이라는 애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자전을 통해서 걔네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 걔네들이 자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자기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지구의 자전과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북극, 여기를 남극이라고 하면 지구가 하나의 큰 막대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여기가 무슨 극이야? 하나의 큰 막대 자석처럼 지금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N. 여기가 S예요. 북극이 S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갖다 대면 N극과 X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을 갖다 대면 여기가 N극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북극이 지구자기장이 만드는 북극이 N극이 아니에요. 지구자기장의 북극이 만드는 게 S극이고 지구자기장의 남극이 만드는 게 N극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북쪽을 N극이 가리키고 남쪽을 S극이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반대극끼리 잡아당기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좀 전에 지하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북극이 N극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지구자기장은 이런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처럼 여기서 나가야 되죠.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자기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구자기장은 지구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나침판의 자침은 거기 보면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나와 있죠. 자기력선이 뭐예요? 이 지구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이 선으로 나타내.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게 뭐예요? 자기력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N극이 이렇게 가리킬 거고. 맞아. 내가 만약에 지구자기장을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여기를 가리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화살표 방향인데 어쨌든 자기력선이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N극이 가리키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나침판의 자침이 N극, 남반구에서는 나침판의 자침의 S극이 지표를 향한다 안 향한다? 향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지구자기장에 이게 S극, N극처럼 돼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놨어요. 그럼 N극이 어딜 가리켜? 밑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어. 그러면 S극이 어딜 가리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 북극을 왔어. 북극을 와서 나침판을 요렇게 놓은 거야. 요렇게. 그러면 N극이 어딜 가리켜? 이쪽 연직 아래를 가리킬 거라는 얘기예요. 지표면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왜? 여기서 나와서 일로 뭐하니까 들어가니까 나침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N극이 이 아랫 방향을 가리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다 가서 남극 가서 요지라를 하면 S극이 지표면을 향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남극 가서 이러고 있으면 S극이 밑을 가리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지표면을 향한다라는 얘기가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복각과 평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한다. 자, 나침판의 자침이 N극이 90도로 기울어지는 여기 딱 여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자침이 90도로 기울어지는 여기를 자북극이라고 불러요. 자북극이라는 뭐예요? 자기장으로 따졌을 때 북극이에요. 니네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어? 북극성이 있죠.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북극하고 자기장의 북극이 다릅니다.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구 자기장으로 했을 때 북극이 여기일 수도 있고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리상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북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북극을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자북극을 안 쓰죠. 뭘 써요? 북극을. 지리상의 북극을 쓴다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자전축을 쭉 연결했을 때 여기 지표면과 만나는 여기를 북극, 여기를 남극으로 하는 것은 지리상 북극과 남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나침판을 이렇게 들고 북극에서 돌아다니다가 딱 지표면하고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거기를 자북극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에요. 지표면으로 90도 기울어진 지점을 자북극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나침판을 딱 놨는데 지표면에 90도로 딱 N극이 가리키는 여기가 자북극이에요. 그럼 자남극은 당연히 S극이 지표면과 90도로 딱 만드는 여기 각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남극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3번에 나오죠.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지리상 북극이라고 한다. 즉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달라요. 물론 자북극이 옮겨다니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겹쳐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리상 북극을 딱 보여주죠. 기준이 뭐다? 자전축이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자북극도 표시해줬죠. 얘는 나침판의 N극이 어떻게 지표면과 만나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두 개를 뭐 해줘야 된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각을 배울 건데 첫 번째 각이 뭐다? 복각이라는 놈이에요. 자, 복각은 잘 보세요.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복각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지구가 만약에 여기가 큰 막대자석이라고 해서 여기가 S, 여기가 N극이라고 하면 여기가 자북극, 여기가 자남극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N극을 갖다 놓으면 90도를 이루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니네가 얘가 하나의 큰 막대자석이라고 가정을 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무슨 선이 있어? 자기력선이 있죠.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나침판을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과 N극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N극이 가리키는 것과 지표면 사이에 이루는 각이 복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표면과 이 N극이 이루는 각도가 복각이라. 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행하죠. 0도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리기를 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지금 이걸 너무 멀리 그렸는데 좀 가까이 그리면 이해하기 좀 편하잖아.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나침판을 놨어요. 여기가 N극이죠. 맞죠? 그럼 지표면에 접선을 그리고 얘랑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복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침판이 만약에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랑 연장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들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게 복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평행하죠. 지표면과 평행하다가 얘가 갈수록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이렇게 딱 90도가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적도 부근에서는 복각이 0에 가깝겠죠. 작다가 북극으로 갈수록 복각이 어떻게 돼? 커지다가 결국 몇 도가 되는 게 맥스야? 90도가 되는 게 맥스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의 수평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지표면에다 대고 있지 않으니까 연장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평면과 이루는 각으로 거기 보면 자기 적도는 뭐예요? 여기가 자북극, 여기가 자남극이죠? 그럼 여기를 90도로 만드는 여기가 자기 적도예요. 당연히 여기서 지리상 적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 90도인 걸 딱 그리면 여기가 지리상 적도. 자북극, 자남극을 연결한 선에다 90도인 애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위치한 애들이 다 자기 적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뭐다? 0이에요. 왜? 지표면하고 평행하니까 0도죠. 근데 얘가 북극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됐다. 여기가 자기 적도예요. 지표면이고 나침판의 N극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자기 적도에서는 딱 이렇게 돼. 평행해. 0도라고. 근데 북극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자북극이 되면 딱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90도가 맥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자북극이 복각이 몇 도다? 플러스 90이고 자기 적도에서는 몇 도다? 0도다 라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남극이 있을 거 아니야. 자남극도 어떻게 돼? 얘가 N극이 여기가 N극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남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S극이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여기 딱 자남극에 오면 딱 이렇게 돼. 유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여기랑 지표면이랑 이루는 각이 90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90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플러스 90이라고 하고. 알겠지? N극이 꽂을 때가 플러스 90, S극이 꽂을 때가 마이너스 90인 거야. 여기서 자기 적도에서는 0이고.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다가 90도, 얘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죠. 오케이? 이게 복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각은 뭐냐? 평각은 아까 선생님이 지리상북극과 자기상북극은 어떻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지구 표면의 한 수평면 위에 관측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 진북은 지리상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 뭐가 된다? 평각이. 자, 이거는 지표면에서 봐야 돼요. 지표면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쯤 살고 있어요. 한국에 여기서 살고 있는데 딱 봤더니 여기가 지리상북극. 여기서 지표면을 봤는데 여기가 자기상북극이에요. 이게 진북, 자북이에요. 지리상북극, 자기상으로 봤을 때 북극이라고. 요 사이의 각도가 평각이에요. 지표면에서 보는 겁니다. 땅 뚫고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내가 봤을 때 지리상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의 차이, 요거를 평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평각은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평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복각과 평각을 이용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땅덩어리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거기 봅시다. 밑에 지구자기장과 위도에 따른 복각 변화 보입니까? 저위도, 즉 적도 근처에서는 복각이 어때요? 작아요.
그리고 북방구로 올수록 플러스 값이 되면서 값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몇 도가 되면 맥스야? 플러스 90도가 되면 맥스인 거고요. 남반구에 여기 지리산 적도에서 아니 자기장으로 따졌을 때 이 적도에서 자기 적도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 마이너스 값이 커져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몇 도가 맥스다? 90이 맥스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N극이 지표면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S극이 지표면을 가리키게 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력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위에서 나온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별로 심한은 아니니까 1번을 볼게요. 거기 보면 지구 표면의 어느 지점에서 나침판에 N극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뭐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침판의 자침은 전자기력을 따라서 기울어진다. 복각 수표면에 대해서 나침판의 자침이 기울어진 각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침의 N극이 아래로 가면 플러스 위로 가면 마이너스다.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편각은 진북과 자국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진북의 동쪽을 가리키면 이스트 또는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지. 이게 진북이고 이게 자북이잖아요.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진짜 그러니까 지리산 북쪽의 오른쪽을 가리키면 플러스 또는 이스트라고 표시하는 거고 자북이 여기에 있어. 그럼 나침판이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니야. 진북의 왼쪽을 가리키면 마이너스 또는 웨스트로 가리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다 힘 좀 줘라. 진북의 오른쪽이 플러스, 진북의 안쪽이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서는 0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네. 자, 거기 빨리 오른쪽 저기 조그맣게 나와져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주세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나 먹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나만 먹으면 좋죠. 안 줘도 돼요. 어머.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네, 읽고 갔다 오세요. 네. 야, 너네 그럼 숙소는 어떻게 했냐? 숙소도 다 예약 바꿨냐? 그러니까 이거 기체점 연락을 했는데 쌤 끊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바꿔주셨어요. 아니 월요일에 너 싼 거 아니야? 네, 공짜가 아니지. 니네가 손해본 거지 너야. 그런가. 당연하지. 일월이 싸지. 토요일보다 훨씬 싸지. 근데 환불을 하려면 거기서 낸 돈의 반값이 될걸요? 아니지. 자연재해로 인한 환불인데 반값이 된다고? 아니에요? 몰라. 기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거 빨간 볼펜 또 멋있는 거 샀네. 볼펜 좀 다 쓰고 살아. 저요? 그래. 왜요? 뭐 이거 못 보던 건데.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번져요. 나갔어. 뭐 일본 샤프를 막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연필을 쓰잖아. 그러면 연필심이 계속 돌아가. 저 그거 있는데. 아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뾰족한 상태로 네. 쓸 수 있대.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샤프도 있다더라. 엊그제 뭐 누가 뭐 얘기하는데. 누르면 그거 애들 많이 쓰는데. 아 그래? 뭐, 많이 써? 이거요. 그거야? 네. 봐봐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저는 근데 아, 이거보다 좀 더 좋아 보였는데. 그건 약간 이거는 약간 두 개 다 쓸 수 있는 거. 또 하나. 막 그리고 막 누르는 압력에 따라 가지고 막 연필심 안 부러지게끔 막 뭐 하는 것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자기를 보도록 하죠. 고지자기.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평각과 복각을 이용을 해서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가져다가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고지자기 연구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듯이 거기 보면 고지자기는 뭐예요? 지질 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다라는 얘기죠. 그쵸? 이건 뭐예요? 마그마가 튀어나올 때 자성을 띠던 놈들이 액체 상태로 튀어나와서 자기네들의 자기장이 뭐 사방팔방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지구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 내부 자기장을 이렇게 배열한 상태에서 굳어진 자기가 잔류자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 상태로 굳어지면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자기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잔류자기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자기예요. 돌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고지자기의 뭘 측정해? 복각을 측정을 하면 뭘 알아낼 수 있어요?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뭘 측정할 수 있다? 위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암석을 복각을 측정을 했는데 고지자기로 측정을 했어요. 복각을. 그랬더니 0도를 가리켜. 그럼 걔는 그때 당시에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자기 적도에서 만들어진 거야. 만약에 얘가 90도를 가리켜 복각이. 그럼 걔는 자북극에서 만들어진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당시에 뭐를 알 수 있다? 위도를 알 수 있는 게 복각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걔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자북극 쪽에서 만들어진 거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자남극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상의 북극과 남극이 어떻다? 가까운 데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각으로는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생성됐을 당시의 위도예요. 발견된 당시의 위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걔가 딱 튀어나왔을 때,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라색을 좀 봅시다. 자, 고지자기의 복각이 플러스 값이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 대륙은 어디에 있었다? 북반구에 있었던 거고 고지자기의 복각이 만약에 플러스 90이다. 그럼 걔는 그때 당시에 자북극에서 만들어진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암석이 나이, 복각, 고지자기의 방향으로 대륙의 이동 경로를 뭐 할 수가 있다?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륙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이 복각과 나이와 그 다음에 방향 등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밑에 나오니까 그 예를 보고 합시다. 머릿속에 생각하려니까 잘 안 생각해. 자, 거기 봅시다. 그 보라색을 보면 어느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의 나이가 적을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졌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쌓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얘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뒤에 가서 지질학 연구 방법을 배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어쨌든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으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쌓인 놈이 더 오래된 암석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남아있는 암석들의 고지자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0이었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30이었다가 플러스 45가 됐대요. 이런 식이 됐어요. 복각을 연구해봤더니. 그러면 이 지층은 생성됐을 당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남반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적도로 왔다가 북방구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왜냐면 위로 쌓일수록 최근에 쌓인 것들이니까 최근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의 나이가 적을수록 고지자기의 복각의 크기가 커졌다. 플러스 값이 커졌다라는 것은 얘는 자북극 쪽으로 이동했을 거니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오죠.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나와 있어요.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자, 거기 봅시다. 1950년대 초 유럽 대륙의 암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을 했어요. 지금은 두 대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걔네들에 있는 암석을 가져다가 분석을 했는데 알아낸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그러니까 거기 암석을 가지고 지자기 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유럽에 있는 암석을 가지고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해 봤고,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암석으로 가지고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동 경로가 어때요? 달라요. 왜? 지금 두 대륙이 모여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대륙을 합쳐놓고 봤더니, 이동시켜서 합쳐놓고 봤더니 이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더라? 일치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대륙은 원래 떨어져 있던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쨌든 90년대 초 유럽 대륙의 암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알아낸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타냈습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림에 왼쪽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없었죠. 니네 지자기 북극이랑 자북극이랑 다르긴 하지만 지자기 북극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예요. 이해되죠?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으므로 두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자기 북극이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이 대륙이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연구에 사용된 암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두 대륙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이랑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대륙을 가지고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해 봤더니 두 갈래로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왜? 지자기 북극은 몇 개였었으니까 계속 하나였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놓고 봤더니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쳐지더라 라는 거는 이 암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두 대륙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거다? 붙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판게아가 과거에 만들어졌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 그림처럼 북아메리카랑 유럽이랑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쳐놨더니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거다?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백연호가 주장했던 판게아의 형성, 그죠? 대륙 이동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시켜서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거기 잘 나오는 모의고사에서도 좀 잘 나오는 애가 얘예요. 인도 대륙의 이동이죠. 자, 인도 대륙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남반구에 있었죠, 그렇죠? 남반구에 있었어요. 왜? 인도 대륙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도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듯이 원래 남반구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시기가 대륙이 계속 이동하면서 어디로 갔다? 적도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북반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보는 계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인도 대륙에서 여러 시기에 생성된 암석의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했어요. 왜? 위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쵸? 지금 이 대륙의 이동에 평각을 씁니까? 지금 평각을 안 쓰고 있어요. 그죠? 복각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보면 인도 대륙에서 여러 시기에 생성된 암석의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한 결과 약 7,100만 년 전 남반구에 있었던 인도 대륙은 북상 위로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뭘 만들었다? 히말라야 산맥, 즉 충돌형 경계를 만들었죠. 그쵸? 그죠? 스콕 산맥을 만들었고 현재 인도 대륙은 어디에 있다? 북반구에 있어요. 자, 그래서 걔 이동 경로를 봤더니 잘 보세요.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8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자남극에 가까운 데 위치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각이 계속 커지다가 지금 그죠? 플러스 80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실제 이동 경로는 그 왼쪽에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다. 얘는 남반구 위도 30도에 있었고 5,500만 년에는 마이너스 21도. 그 다음에 3,806만 년 전에는 플러스 6도. 여기서부터 이미 북반구에 올라왔고 현재는 플러스 36도. 위도가 36도에 이르는 데까지 북반구에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죠? 자, 근데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복각으로는 얘가 원래 남반구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왔다? 북반구에 올라왔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인도 대륙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도 대륙의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해 봅시다. 맞죠? 어떻게 측정해요? 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위도 1도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다? 110km로 가정한다라고 맨 위에 써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예.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도가 남이 30도에서 남이 11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럼 몇 도가 위도가 올라온 거예요? 19도가 올라온 거죠. 맞죠? 그럼 19도에다가 뭘 곱하면 110km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식기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가 2090km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사이가 몇만 년이에요? 1600만 년이에요. 맞죠? 그러면 2090을 뭘로 나누면 1600만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2090km를 1600만 년으로 나누면 1년에 몇 cm? 13cm를 이동했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인지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 이거는 한 구간 7,100만 년에서부터 5,500만 년까지의 이동 속도를 구한 거고 만약에 7,100만 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속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위도가 몇 도가 변했어요 지금? 남이 30도에서 북이 20도까지 올라왔으면 50도 올라왔어요 지금. 그지?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20까지 50도 올라왔죠? 그럼 50에다 뭘 곱해? 110을 곱해요. 그럼 50에다 110을 곱하면 뭐가 나와? 5,500km가 나오죠. 그럼 그거를 뭘로 나눠? 7,100만 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약 몇 cm? 7.7cm 정도 1년에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위도 1도당 110km라는 거 정도만 알면 이건 줄 거예요. 계산 문제야. 니네가 외우는 게 아니라 줄 건데 위도 1도당 110km라는 거 정도의 정보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옆에 궁금해랑 빨리 읽어보시고 다 푸셨으면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으면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왼쪽 완자쌤 비법 특강만 잠깐 보고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판 경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고지자기 그게 거기 보면 겉보기 이동 경로와 대륙의 이동 경로 이게 나오는데 요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 문제가 좀 중요해요. 자, 거기 보면 현재 대륙의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고지자기극은 이 대륙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대륙이 고지자기 방향을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지층마다 암석의 나이마다 고지자기가 고지자기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측정한 자북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상 북극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시기가 지금 보면 암석의 나이대로 이 고지자기 여기 암석의 나이대에 따라서 고지자기를 갖고 있는데 그 고지자기 방향으로 뭘 측정한 거야? 복각만 측정한 게 아니라 뭘 측정한 거야? 평각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리상 북극을 가져다가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보시면 지리상의 북극이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뭘 가져다 측정을 했을 때 얘의 고지자기를 가지고 측정한 지리상 북극이 계속 연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구의 진북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고지자기로 측정한 진북은 변하는데 실제 지구의 진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암석이 쌓이는 동안 이 대륙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륙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석이 쌓여도 걔네들의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측정한 지구의 진북은 하나였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얘가 계속 뭐하니까? 변하니까 고지자기의 방향이 계속 변했고 그 고지자기의 방향으로 측정한 지구의 진북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다? 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즉 이 암석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고 암석이죠. 아니죠. 대륙이 뭐했다? 이동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대륙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진북은 뭐했다? 변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 옆에 니네 왼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지구본에 표시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대륙은 현재요. 그죠? 지리상 북극으로부터 약 몇 도 떨어진 75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죠? 75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는 지리산 북극으로부터 약 15도 떨어진 곳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읽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자, 지지시대 동안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륙은 200만 년 전에 지리상 북극에서 약 15도 떨어진 고위도 지역인 75N에 있다가 북이 70도에 있다가 점점 어디로 이동해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현재는 지리상 북극에서 약 75도 떨어진 위도 북위 15도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힌트. 아니 힌트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지?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게 다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만 물어보는 거야. 니네 그 점이 뭔지 알아요? 점이 시기별 그 대륙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기별. 그러니까 0 현재에서부터 200만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현재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치? 오케이? 그래서 200만 년 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그냥 그걸 갖다 표시만 해준 거예요. 이 대륙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다. 뭐야? 그걸 어떻게 측정한 거다? 지리상의 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가지고 얘네가 이동한 경로를 찾아낸 거다, 안 찾아낸 거다? 찾아낸 거다? 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찾아낼 원리가 바로 뭐다? 얘네 고지자기에 나와져 있는 지리상의 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원래 지리상 북극이 이동을 안 했을 텐데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 경로를 따라서 대륙의 위치를 이동시켜 봤더니 대륙이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복각이나 평각 등의 정보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위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 현재가 맨 오른쪽 현재죠. 현재를 기준으로 대륙의 위치가 저 밑에 있는 거고 200만 년 전에는 위로 어떻게 됐다? 올라왔다 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뭡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암석을 가지고 고지자기의 방향을 가져다 측정을 해서 뭐예요? 자북극이 이동한 경로를 유추해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뭐예요? 아니 파란색은 유럽에서 측정한 거죠. 얘네 둘이가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어떻다? 다르다. 그지? 근데 지구의 자북극은 하나였을 테니까 이동 경로가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대륙을 합쳐보면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데 겹쳐지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그렇지.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뭐 있었다? 붙어 있었다 정도만 인지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좀 멈춰주시고 잠깐 중학교 1학년 때 녹화했니? 오케이. 27쪽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는데 기억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죠. 자, 우리가 판과 판이 경계는 세 종류가 있다. 우리가 판과 판의 경계를 나눌 때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인 이동 속도로 나누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상대적인 이동 속도라는 건 뭐냐면 우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이거를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요거를 수렴형 경계, 얘를 발산형, 얘를 수렴형 경계, 얘를 뭐라고 해요? 보존형 경계라고 배웁니다. 보존형 경계라고 배우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발산형 경계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주고선 속도를 주는 거죠. 얘가 3cm/E어고 얘가 5cm/E예요. 1년에 5cm, 3cm씩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예요. 왜 얘는 느리게 가고 얘는 빠르게 가니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5cm/E어고 얘가 만약에 3cm/E였는데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건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예요. 그러니까 꼭 화살표만 가지고 이게 무슨 경계인지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죠.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 있는 판과 여기 있는 판이 멘틀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 이게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새로운 지각이 뭐가 돼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왜냐면 얘가 멀어지는데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지각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또 얘가 밀리고 또 튀어나와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발사형 연기의 대표적인 지형은 뭐가 있더라? 해령. 해령. 또 뭐가 있죠? 열곡대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령 열곡대죠. 자, 해령하고 열곡대. 열곡대라는 건 뭐냐면 육지에서 해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데, 즉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화산이 해령이라면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해령은 어디서 유명하죠? 어디에 제일 유명한 해령이 있나요? 일본. 일본? 아닌가? 일본이 해령이 있다? 아니죠. 어디에 대표적인 해령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크게 오세아니아. 자 여기에 있어요. 동태평양 중앙해령이 하나 있고요. 동태평양 중앙해령이 하나 있고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위치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으악. 예. 그 다음에 열곡대는 어디에 있냐? 와 쉣 잘못 그렸네. 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열곡대는 어디에 있냐면 그림 보면 알 수도 뭐 여기가 인도예요. 뭐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자 여기에 열곡대가 있어요. 저 지금 여기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가봤다고요? 갈라진다고 한 거 아닌가?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떨어지고 여기 바닷물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곡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지도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그마가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당연히 지진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 천발 지진하고 중발 지진까지는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발은 써있는 문제집도 있고 안 써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어쨌든 깊은 곳에서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고요. 당연히 화산 활동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거 튀어나오니까요. 예. 맞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하고 발사형 경계에서는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 보세요. 발사형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그죠? 해령에서. 그 다음에 해령이 발달할수록 해양 지각이 확장되죠. 해양 지각이 확장된다는 건 바다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 때문에 대서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은 좀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상부에서 장력이 작용해서 뭐가 발달한다? 영울곡이 발달한다. 요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장력이라는 건 뭐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줄을 쳐놓읍시다. 정상부에서 장력이 발생을 해서 열곡이 발달을 한다. 좁고 깊은 계곡이 발달한다. 자 일어나는 건 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화산활동, 천발지진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발지진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달하는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열곡대, 아프리카 열곡대가 여기. 지도에선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형은 뭐냐면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요령이 있어요.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뭐가 있죠? 섭입형이냐 아니면 뭐가 된다? 충돌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 둘 다 뭐예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하강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죠. 이판과 이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판에 밀도 차이가 있으면 섭입형, 밀도 차가 있는 거고 밀도 차가 존재하면 섭입형, 밀도 차이가 없으면 누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입형은 가까워지더라도 밀도가 큰 게 밀도가 큰 쪽, 작은 쪽 밑으로 밀도가 큰 애가 들어갑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커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해양판하고 해양판도 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판하고 해양판도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판끼리 만나도 충돌을 잘 안 해요. 밀도가 더 큰 놈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대륙판하고 대륙판들끼리는 밀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충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으로 이루어진 경계가 무슨 경계다? 서비평 경계가 되는 거죠.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대륙판과 대륙판은 충돌형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판이 뭐가 일어나죠? 소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생성이었다면 여기서는 판이 없어져요. 밑으로 내려가서 없어지든지 부딪혀서 합쳐져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뭐가 있을까요? 해구. 자, 우선 수렴형 경계에서 서비평에서 발달하는 게 해구애죠. 해구가 있죠. 해구가 뭐예요?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바닷물이 고여서 좁고 깊은 계곡, 해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호상열도 있어요. 호상열도. 호상열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여기 동해랑 서해가 있는 여기는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이에요? 대륙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유라시아판이에요. 일본이 유라시아판의 끝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다 바다예요. 여기도 바다지만 어쨌든 얕은 대륙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평양판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라시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여기 내려가면 여기에서 물을 머금 공간 지각이 밑으로 내려가면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지각이 녹는다고 그랬죠. 이 녹아서 뭐가 됩니까? 마그마가 돼요.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뽕 하고 튀어나오면 화산이 되는 거예요. 어? 왜? 뭐야? 후지산? 후지산도 화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호산열도인데 요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내려간 판이 녹아서 마그마를 대륙판 위쪽으로 쏟아내는데 여기에 이렇게 화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그마한 화산들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중쪽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서 바닷물을 만나서 식어서 윗부분, 화산의 윗부분만 나타나는 섬들이 여기에 이렇게 대륙과 나란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호상열도입니다. 그럼 저것도 다 터져요? 얘는 기생화산이라서 터지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모체인 화산이 아마 여기겠죠. 후지산이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마그마가 나오는 여기 옆으로 튀어나오는 애들이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얘네가 터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생화산이나 어쨌든 요게 호상열도입니다. 근데 요게 만들어지려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서비평 여기에 호상열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평에서 발달하는 지형이 하나 더 뭐 있어요? 습곡산맥 있죠? 맞아 안 맞아? 습곡산맥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이 대륙판을 들어올려서 만들어내는 산맥이 습곡산맥이에요. 니네가 습곡산맥은 꼭 이렇게 충돌형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습곡산맥도 만들어진다. 아, 이거 지웠어. 자,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해구 제일 많이 발달한 게 뭐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어요. 태평양에. 그 다음에 여기 일본 해구도 유명하긴 해요. 일본 해구도 좀 유명하고 마리아나 해구가 좀 유명한데 거기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태평양 가운데에 있는데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본 해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호상열도도 일본에 있는 요 호상열도를 일본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도 해양판,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서비평 습곡산맥입니다. 왜 웃냐? 아니 갑자기 웃기 생각. 아니 왜 갑자기 설명하고 있는데 씩 쳐웃는 거야? 아니 봤는데 그냥 웃긴 생각. 뭐래? 자,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에서는 여기 서비평 경계에서는 지진이 뭐가 발생해요? 얘는 화산도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지진은 천발부터 어디까지? 신발까지 다 만들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데가 여기 서비평입니다. 자, 충돌형 경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습곡산맥밖에 없습니다. 얘는 습곡산맥밖에 없고요. 당연히 지진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배웠던 인도, 여기 히말라야 있고요. 히말라야.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는 여기 산맥 하나 있는데 혹시 아나요? 알프스라고 있어요. 알프스. 얘네가 충돌형이에요. 얘네는 아프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 얘는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다 습곡산맥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랑 안데스는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죠? 자, 마지막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는 뭐예요? 판의 생성과 소멸이 안 일어나는 서로 비껴가는 지역이죠. 여기서 뭐가 발달해? 변환 단층이 발달을 하죠. 그렇죠? 변환 단층이 발달하는 데는 여기에요. 미국 앞바다 샌안드레아스 단층. 대표적으로 유명한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판의 생성과 소멸도 아니라고요. 당연히 무슨 지진? 천마일 지진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요. 화산 활동 안 일어나요. 얘도 화산 활동은 잘 안 일어나요. 충돌형 영계지. 땅 부딪혀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도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진은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어디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어디서는 안 일어나는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발산형 영계랑 섭입형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다 지진만 일어나요. 예.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림과 많이 다르지만 밑에 지도들이 다 나와져 있죠. 어느 위치가 무슨 형 경계고 거기에서 어떤 지형이 발달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물어보는 추세지만 지과에서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형과 그 밑에 있는 지도는 정확하게 좀 알아둡시다. 빨리 싹 다 머릿속에 넣었다 싶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나 봐요. 저 아직도 필기 있어요. 필기만 있으면 뭐야. 아까워서 못 지웠어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가 거기 A에 있네요, 그죠? 유라시아판하고 그 아프리카 유라시아판들끼리 부딪힌다고 보면 유럽판. 찬발 지진으로 영화처럼 그렇게 막 무너져요. 네. 엊그제 히말라야에서 아니지 엊그제 알래스카에서 진도 7.7짜리 지진이 일어난 거 봤어요? 땅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엄청 무섭던데. 아 진짜 무슨 물침대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 아 진짜 지각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무섭던데. 어디요? 알래스카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면 막 겁나 엄청 무너져요. 신발 지진은 잘 못 느낀다고요, 아저씨. 밑에서 이거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서 잘 못 느낀다니까요, 성훈 씨.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산이 나면은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이 나면은 지진은 일어납니다. 한데 지진이 난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백두산 폭발. 다 외운데 다 외웠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내가 뒤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좀 이따 풀게요. 문제는 좀 이따 풀고 왜냐면 여기 오른쪽까지 왼쪽까지는 해야 돼서 여기까지는 하고 대표자료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기 봅시다. 이제 과거와 미래의 대륙분포 변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대륙분포를 우리가 판게아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큰 대륙이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대륙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갖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림 지도를 주고 이거를 좀 잘 봐둡시다. 자 거기 보면 로디니아라고 부르는 게 있죠. 약 12억 년 전이에요. 그죠? 고생대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약 12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36억 년 전에도 초대륙이 있었다. 발발하나. 그러니까 초대륙이 우리가 지금 대륙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졌다가 풀어졌다가 모여졌다 풀어졌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이후에도 또 초대륙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2억 년 전에 다 같이 붙어 있었던 뭐가 있다? 로디니아가 있었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 4천만 년 전. 언제예요? 고생대쯤에는 이 대륙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서 나아가죠. 떨어지죠. 니네가 대륙이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거랑 떨어져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날씨 차이. 뭐 기후의 차이라고 하죠. 날씨라고 하기는 조금 편협한 개념이고 기후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주변의 대륙봉들이 굉장히 제한된 부분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후도 단순하고 해안선도 단순하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다양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대륙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대륙 한가운데는 뭐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뭐 그 다음에 여기랑 뭐 섬이 있으면 바닷물의 유속도 빨라지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후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대륙봉들도 당연히 이 섬 주위에 다 있을 테니까 대륙봉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도 로디니아에서 이렇게 그 대륙이 분리되면서 기후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처음에 판게아는 아니지만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큰 대륙이 있었다. 초대륙이 있었다. 그게 5억 4천만 년 전, 5억 4천만 년에 도달할 때까지 다 대륙들이 쪼개졌다가 다시 2억 7천만 년 전, 즉 고생대 말 중생대 초기쯤에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 보면 2번 로디니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어 이동하였다가 다시 고생대 말에 뭐가 됐다?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을 했다. 즉 떨어졌다 붙었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는 바다가 크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판게아 때는 오른쪽에 테티스에 보입니까? 그지? 그 다음에 왼쪽에 판탈라사라는 대양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테티스를 사이에 두고 판게아의 북반구에는 무슨 대륙? 로라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남반구에는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두 개가 분포를 했었다. 판게아 주변의 바다를 뭐라고 했다? 판탈라사라고 했다. 요런 시기가 있었다. 이름을 물어보진 않고 순서를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무슨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에팔레치아 산맥이 어디 있었던 거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에 있었죠. 그죠? 유럽과 북미에 걸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걸쳐서 있는 높은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이죠.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됐던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가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2억 년 전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노라시아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뭐가 됐다? 분리가 됐다. 로라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우리 한국이 붙어져 있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을 만든 겁니다. 위에 있던 애 로라시아가 이해되죠? 그리고 대서양이 형성이 됐다. 1억 5천만 년 전 대서양이 열리면서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이 거의 분리되었고 다른 대륙들이 남극 대륙에서 분리돼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북쪽으로 이동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대륙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리고서 남대서양의 확장 1억 년 전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남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도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이 분리되었고 남극 대륙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 즉 판게아였던 애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도 대륙이 계속 올라오죠. 지금 올라오고 있다가 약 6천만 년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북반구에 있는 어디랑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습니다. 산맥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산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산이 험준하고 높아요. 그리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인도 대륙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 산맥이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미래의 대륙분포 변화. 지금 미래의 대륙분포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대륙분포 변화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였다 떨어졌다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 또 붙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륙들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거다. 미래에도. 자,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해서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륙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뭐 할 거야? 멀어지겠지 뭐.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앞으로 2억 년이나 2억 5천만 년 후에는 새로운 또 초대륙이 형성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못 보겠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초대륙의 형성 주기는 약 몇 년? 3억 년에서 몇 억 년? 5억 년 정도 추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륙이 형성을 하죠. 네. 초대륙이 형성을 하면 초대륙이 이제 뭐예요? 분리가 되고 거기 발사력 관계에서 계속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서 판과 판이 멀어지면 거기에 바닷물이 고여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다 해양 지각이 계속 멀어지면 원래 있던 대륙 지각과 부딪혀가지고 해구가 형성이 되고, 맞죠? 해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해양 지각이 소멸이 되다 보면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던 대륙이 또 붙게 되고 이 짓거리가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 분리될 때는 해령이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드니까 바다가 생기면서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멀어지지만 그때 이후에 만들어진 해구에서 계속 해양 지각이 소멸되다 보면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가까워지다 보면 또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별거 없죠? 여기서는 순서 정도만 머릿속에다 잘 인지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에 있는 거 보이죠?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랑 이런 거 다 붙여놓으면 에팔레치아 산맥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대륙들이 떨어져 있어서 각각 떨어진 상태의 산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얘네들을 갖다 붙여놓으면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산맥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위치를 외워두라고 했던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 얘는 아프리카 대륙 모양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다? 열곡대가 있다. 대표적인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땅덩어리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떨어져서 얘는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네. 자, 뒤로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닥쳐. 닥쳐. 자, 거기 보면 현재 주요 대륙이 분포하는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나타낸 것인데, 그죠? 지금 보면은 니네가 거기 보시면 거기에 나와져 있는 숫자들이 다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판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과 어떤 판은 가까워지고 어떤 판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추세를 가정을 했을 때 미래의 대륙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억 년 후에 어떻게 되니? 대서양 겁나 넓어지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제일 넓은 바다가 대서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2억 년 뒤에는 대륙과 대륙이 더 가까워져서 인도양이 가운데 갇혀서 얘 나중에 소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의 초대륙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확인 체크만 앞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죠. 쌤 끊어요? 자, 끊어요? 네, 끊어요 우선.